조선 건국은 단계가 있어 순서 중요해. 고려 말 명나라가 고려의 천령 이북 땅을 요구했지. 명나라는 원나라를 계승했기 때문에 원나라가 직접 다스렸던 천령 이북 땅도 명나라 땅이라고 주장했어. 그러자 열받은 우왕과 채용은 요동 정벌을 추진했지. 당시엔 명나라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 원나라가 망한 뒤 명나라가 요동까지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동은 비어있는 상태였지. 그런데 이성계가 요동으로 가던 중 위화도에서 회군, 즉 군사를 돌리지, 군사를 수도 개경으로 돌렸다는 뜻이야. 반역 행위를 한 거니까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지. 그래서 이성계는 즉시 우왕과 채영을 제거하고 군사적 실권을 장악해. 그런데 이성계는 무인이지 자신을 뒷받침할 똑똑한 문신들이 필요했어. 당시 고려 말에는 건문세족의 농장학대로 토지와 노비가 집중돼 민생이 엉망이었지. 그래서 이성계는 우선 신진사대부와 손잡고 토지 제도를 개혁했는데 이것이 바로 과전법이야. 국가에서 건문세족의 토지를 빼앗아 신진사대부와 농민들에게 다시 나눠준 거지. 즉 과전법은 건문세족의 토지를 포함해 국가의 모든 토지를 새로 재분배한 거야. 또한 경기지역의 토지를 전현직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조세, 즉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나눠줬어. 그런데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준 게 아니라 전직, 즉 퇴직 관리, 현직 관리 모두에게 줬지.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조세, 즉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준 거야. 왜냐하면 당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졌기 때문이지. 조심해. 소유권을 준 거 아니야.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준 거야. 소유권 X, 수조권 O. 과전법은 건문세족의 땅을 빼앗아 신진사대부와 농민들에게 나눠준 제도지. 그 결과 토지와 노비를 빼앗긴 건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은 약화됐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은 강화됐어. 또한 건문세족의 땅을 빼앗기고 노비 생활을 했던 농민들에게도 땅을 나눠줬지. 당연히 민생은 안정됐고, 그리고 과전법은 신진사대부에게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을 줬다고 했지. 세금을 떼먹던 건문세족과 달리 신진사대부는 농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나라에 바치고 월급을 받았어. 당연히 국가 재정도 늘어났겠지. 즉 과전법 실시로 건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은 약화된 반면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은 강화됐고 민생은 안정됐으며 세금을 잘 걷어 국가 재정도 확충됐어. 그런데 신진사대부는 고려 왕조를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정도전 등 새왕조를 열자는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정몽주 등 고려 왕조를 유지하면서 개혁하자는 온건파 신진사대부로 분열됐지. 1392년 급진파 신진사대부인 정도전 이방원이 온건파 신진사대부인 정몽주 등을 제거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해 조선을 건국했어. 새 나라를 세웠으니 수도 도읍도 새로 정해야겠지. 한양은 국토 중앙에 위치하고 한강이 흘러 교통이 편리했으며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에 유리했어. 그래서 이성계는 한양으로 천도를 결정하지. 한양천도를 결정했으니 한양에 궁궐, 성곽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지어야겠지. 조선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기에 경복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왕실의 제사를 지내는 종묘를, 오른쪽에는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을 세웠어. 종묘사직을 생각하소서 하는 거 들어봤지? 여기서 종묘는 왕실의 사당을, 사직은 나라의 기본이 되는 땅과 곡식의 신을 뜻하니까 종묘사직은 왕실과 국가를 뜻해. 또한 각 건축물의 이름을 유교 덕목에 따라 지었지. 그래서 한양을 지키는 사대문에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유교의 5대 덕목인 인, 의, 예, 지, 신을 넣어 이름을 붙였는데, 예를 들면 동쪽에 흥인지문, 서쪽에 도니문, 남쪽에 숭례문, 북쪽에 숙정문, 중앙에 보신각 등이 있어. 그런데 지혜로울 지자는 빠졌지. 그 이유는 양반들 입장에서 평민이나 노비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면 안 되니까 빼버린 거래. 그래서 숙지문이 아닌 숙정문이 된 거고. 이로써 조선은 유교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어. 조선은 성리학, 즉 유교를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백성을 근본으로 두는 민본 사상을 강조했지. 또한 왕이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왕도 정치도 추구했어. 태종 이방원은 왕자의 날을 일으켜 정도전 등 개국공신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지. 태종은 강한 성격이라 신하들의 권한을 줄이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어.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왕권 중심의 정치를 추구해 공신들의 사병을 없애 군사권을 장악했으며, 왕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에 직접 명령을 전달하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해 의정부의 기능은 약화된 반면 왕권은 강화됐지.
또한 일종의 신분증인 호패법을 실시했는데 왕족부터 양반, 평민,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갖고 다녔던 신분증인 호패는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했어. 이름, 출생연도, 과거 합격 종류 등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인구를 파악해 세금 징수와 군역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지. 암기팁이 있어. 태종이 호랑이를 사육했다로 외워. 태종은 태종, 호랑이는 호패법, 사는 사병 혁파, 육은 육조 직계제. 암기팁. 태종이 호랑이를 사육했다. 태종은 태종, 호랑이는 호패법, 사병은 사병 혁파, 육은 육조 직계제. 세종 때에는 태종 때의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했어.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해 우수학자들을 양성하고 신하들과 함께 유교 경전과 역사를 공부하고 국가정책도 함께 논의하는 경연을 실시하는 등 유교적 이상정치를 추구했지. 또한 세종은 사군육진을 개척했으며 훈민정음을 반포하고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국가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 세종은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는데 이걸 계유정난이라고 해. 계유년에 정난, 즉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집권했으니 당연히 왕권을 강화했겠지. 세조는 태종과 비슷해. 그래서 세조는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했으며 의정부의 권한도 약화시켰어. 왕권과 의정부는 반대야. 왜냐하면 의정부는 신하들의 권리인 신권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이지. 사극에서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런 말을 해서 왕의 결정을 막는 거 본 적 있지? 의정부에서 그런 거야. 그래서 왕권 강화는 의정부 약화, 왕권 약화는 의정부 강화지. 또한 세조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직전법을 실시했어. 과전법은 전직, 퇴직, 현직 관리 모두에게 수조권을 줬지. 그러다 보니까 과전법 실시 후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의 수가 늘어 수조권을 주는 토지가 많아지자 부족해진 국가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세조는 전직, 즉 퇴직 관리는 제외하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직전법을 실시했어. 즉 전직 퇴직 관리는 토지를 지급받지 못한 거야. 당연히 돈을 아낄 수 있었겠지. 과전법은 전직 플러스 현직, 직전법은 현직만. 암기 팁이 있어. 세조는 성격이 직선적, 즉 불같은 성격이지. 그래서 세조는 성격이 직선적이라고 외워. 암기 팁. 세조는 성격이 직선적, 세조는 세조, 직선적은 직전법. 암기 팁. 세조는 성격이 직선적, 세조는 세조, 직선적은 직전법. 또한 세조는 유교적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지. 경국대전 완성은 아니야. 경국대전 완성은 성종 때야. 고려 성종과 마찬가지로 조선 성종도 각종 제도를 완성하는 왕이야. 이를 성, 제도를 완성, 성종. 성종은 세종과 비슷해. 성종은 집현전을 계승한 학문연구기관인 홍문관을 설치했어. 그리고 세조 때 폐지했던 경연을 재실시, 즉 다시 실시하면서 경연도 강화했지. 그리고 의정부, 즉 신하의 권한도 강화했어. 세종과 비슷하지? 성종은 세종을 따라했다고 기억해. 또한 성종은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했던 경국대전을 완성했지. 경국대전은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6전 체제로 구성됐어. 경국대전은 중앙과 지방통치제도의 기본 규정을 마련했기에 중앙집권체제를 완성시킨 거지. 경국대전 완성으로 조선은 성리학 규범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유교적 법치국가를 실현할 수 있었어. 경국대전 편찬 시작, 세조, 경국대전 완성, 성종.